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국토교통부는 2년 반 중간평가와 새로운 출발이라는 보도 자료를 통해 지난 2년 6개월간의 성과를 돌아보고 향후 중점 과제를 제시했습니다. 무주택 서민 중심으로 주택시장을 개편했고 광역 교통 문제 해결에 실마리를 마련하는 등의 성과를 거뒀다고 자체 평가했습니다. 연말에는 부동산 공시가격 신뢰도 강화 종합대책을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부동산 매물 클린관리센터에 따르면 올해 3분기 접수된 부동산 허위 매물 신고 건수는 총 24,501건으로 전분기보다 17.28% 늘었고 실제 허위 매물로 확인된 건수도 14,112건으로 15.34% 증가했습니다. 3분기 허위 매물 신고가 가장 많았던 지역은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창곡동이며 실제 허위 매물이 가장 많았던 곳은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서울시는 서울 중랑구 신내동에 들어설 신내 컴팩트시티에 대한 공공주택지구 지정안이 조건부 가결로 통과됐다고 밝혔습니다. 신내 컴팩트시티는 북부 간선도로 약 500m 구간에 인공대지를 만들고 공공주택 1,000가구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2021년 공사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에 잡히는 부동산 정보, 부동산 올인원의 민채합니다. 국토교통부는 문재인 정부 들어서 2년 반 동안 펼친 부동산 정책으로 전국의 집값이 안정됐다라고 자체 평가를 내놨는데요. 수도권 30만 가구의 신규 주택 공급 추진과 또 공시가격 현실화 등을 이 성과로 꼽았고요. 다만 일부 논란이 됐었던 신뢰성 문제 그리고 투명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올해 연말부터 부동산 공시가격 신뢰도 강화 종합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 하시면서 맞춤 투자 계획 세워보시고요. 자, 방송 보시다가 궁금증 생긴 분들 저희에게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서울 지역번호 02-3153-2668번, 끝자리 2668번으로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겠고요. 또 무료 문자번호 013-3366-0110번으로도 많은 메시지 남겨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저희 방송에서 여러분들께 제공해드린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면서 함께 하시죠. 그럼 부동산 올인원 힘차게 출발합니다. 네, 부동산 올인원 오늘 이 시간 함께해 주실 분은요. 특별히 용산 전문가이신데요. 드림타워 투자자문의 박일권 대표님 모시고 또 유익한 시간 만들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시죠.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일단 강의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우리 대표님과는 용산 이야기 이제 빼놓고 시작을 하면 섭섭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뜨거워지고 있는 용산, 그 가운데서도 이슈의 중심지인 한남 뉴타운 소식과 함께 또 제2의 한남 뉴타운이 될 지역을 살펴주신다고 하는데요. 이슈 진단 바로 만나보시죠. 네, 최근에 용산권역의 대규모 개발 이슈들이 발표가 되고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용산권역의 투자 분위기가 달아오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 뜨거워지고 있는 용산 제2의 한남 뉴타운이 될 지역은이라는 내용을 준비를 했습니다. 최근에 용산권역에 정말 많은 개발 이슈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먼저 보도자료를 잠깐 살펴드리면 용산발 정비사업, 즉 재개발이나 재건축 사업들이 굉장히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고요. 서울의 집값 을 상승시킬 수 있는 불씨가 될까라는 내용이 나왔는데요. 한남 3구역 시공사 선정뿐만 아니고 다른 한남 뉴타운의 2구역이나 4구역, 5구역의 투자 문의도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특히 동부이촌동이라든지 여러 가지 재건축 재개발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라는 내용들을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많은 재벌이나 상위 대형사들이 한남 뉴타운뿐만 아니고 다양한 용산권역의 그런 개발 사업을 하기 위해서 각축전을 벌이고 있다. 그래서 용산의 혈투가 벌어지고 있다라는 표현을 쓸 정도로 굉장히 뜨겁게 다루고 있는데 그러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용산이라는 탁월한 입지, 또 사업성, 그리고 또 브랜드 사업을 할 수 있는 가치, 즉 명품 브랜드로서 용산이 자리매김을
하고 있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한남 3구역 수주연이 굉장히 뜨거워지면서 용산에 있는 재개발 지역, 예정 지역의 빌라 호가 또한 1억 5천 이상 올랐다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방송에서 늘 말씀드리죠. 한남 뉴타운 별도가 아니고요. 용산권역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한남 뉴타운이 가격 상승이 커지면 거기에 발맞춰서 동부이촌동, 또 한강 대로변 라인, 또 원효로, 경부선 라인 또한 굉장히 핫 이슈 지역으로 떠오를 수밖에 없고 시세 또한 연동해서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거기에 맞춰서 용산의 지분 가격도 가격 상승폭이 굉장히 크다라는 기사 내용까지 살펴드렸습니다. 그럼 뜨거워지고 있는 용산, 제2의 한남 뉴타운이 될 수 있는 지역에 대한 내용을 세 가지로 제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한남 뉴타운 3구역이 대장주입니다. 왜냐하면 구역도 제일 크고 세대수도 많으면서 사업이 굉장히 빠르게 진척이 되기 때문에 한남 3구역을 기준으로 보셔야 되는데요. 한남 3구역을 대장주로 해서 2구역과 5구역 사업이 가속도를 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동부이촌동의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한강 매션 또한 내년에 사업자 선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시공사 선정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동부이촌동에 개발이 될 뿐만 아니고요. 한강 대로변의 랜드마크인 40번지 정비차행이라고 하는데 이 지역 또한 사업 진행에 속도를 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용산 개발의 J 프로젝트 J자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J 프로젝트가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갔고 현재 저평가되어 있는 지역, 즉 한남 뉴타운이나 동부이촌동 또 한강 대로변에 비해서 저평가되어 있는 지역이 어디냐? 바로 용산역에서 남영 역세권, 효창공원 역세권과 서울역 역세권을 아우르는 경부선 라인이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고요. 이 지역 자체의 개발 압력이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거기에 따라서 개발의 압력이 커지면 커질수록 거기에 맞춰서 지분 가격도 올라갈 수밖에 없겠고요. 투자 가치, 시세 차익은 굉장히 높아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한남 뉴타운을 필두로 한 개발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나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한남 3구역이 대장주로 확정이 돼 있고요. 3구역 정말 시공사 선정을 한다고 방송에서 나왔을 때 이슈에 나왔을 때 굉장히 많이 이슈화가 됐는데 거기에 발 맞춰서 한남 2구역도 조용히 사업 진행을 추진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강남의 한남 뉴타운이 개발됐을 시에는 강남에 버금가는 최고의 부촌으로 떠올 예정이고요. 특히 한남 2구역 또한 역세권 6호선 라인과 굉장히 가깝고 교통이 편리한 이유로 해서 인기가 굉장히 높고 사업성이 굉장히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4구역과 5구역 또한 사업 진행의 속도를 내고 있기 때문에 향후 한남동의 이슈는 계속해서 언론에 나올 예정이고요.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한남 3구역이 한강변에 같이 대단지 거의 6,000세대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사업 시행 인가 끝났고 시공사 선정을 앞두고 있고요. 한남 2구역 바로 역세권입니다. 초역세권입니다. 6호선 이태원역을 도보로 다 이용할 수 있는 지역이고 세대수는 약 1,500세대 정도 건축 심의가 통과됐고요. 사업 시행 인가와 시공사 선정을 앞두고 있다. 한남 4구역 입지가 굉장히 좋습니다. 한강변 조망 가능하시면서 거의 2,000세대 가까운 그래서 이쪽 지역 4구역도 건축 심의라든지 준비를 하고 있고요. 6구역 가장 입지가 좋다고 판단되는 지역입니다. 왜냐하면 한강변에 접하고 있으면서 앞쪽 라인에 거의 전면적으로 개방감이 굉장히 뛰어나면서 남산 터널이나 반포대교를 이용하시면 강남의 접근성이 워낙 좋은 지역이기 때문에 인기가 많다. 이 지역 또한 2,400세대 가까이 됩니다. 총 개발이 완료될 시에는 10,000세가 넘는 브랜드 대단지 부촌으로서의 자리매김을 할 예정이다. 따라서 한남 뉴타운 3구역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2구역, 4구역, 5구역 앞으로 5년, 10년 동안 계속해서 최고 부촌으로서 한남동이 개발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한남 뉴타운만 용산에 있는 게 아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바로 동부이촌동, 원래 전통적인 부촌으로서 대장주가 한강 맨션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정말 탁월한 입지와 대단지를 갖추고 있고 특히 삼성물산에서도 사업권을 따내기 위해서 굉장히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거의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대형 시공사들이 시공사가 되기 위해서 굉장히 물밑 작업들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동부이촌동에 한강맨션이 있다고 하면 바로 한강 대로변에는 40번지라고 합니다. 용산 정비창 전면 1구역이 도면이 나왔죠. 정말 한강 대로를 대표하는 랜드마크로서 주거상업 업무 복합시설로서 개발의 속도를 내고 있고요. 저평가되어 있는 라인이 어디라고 말씀드렸죠? 바로 용산역과 남영역세권, 서울역세권을 아우르는 경부선과 효창공원 역세권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바로 이 지역의 청파 1구역도 사업을 추진하다가 무산이 됐던 지역입니다. 하지만 용산의 개발이 빨라짐에 따라서 다시 재개발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다. 따라서 저평가되어 있는 이 한강대로변의 경부선 라인은 이렇게 쉬었던 재개발 예정지 또한 개발이 향후 될 수 있는 여건들이 갖춰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용산 개발 제2프로젝트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제2프로젝트가 본격적으로 가동이 되고 있고 현재 저평가되어 있는 경부선 라인의 개발 압력이 커지고 투자 가치, 시세 차익을 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내용을 지도로 설명을 드리면 바로 서울역에서 남영역세권과 용산역세권 그리고 또 동부이촌동과 이태원 역세권에 아우르는 지역을 연결해 보면 바로 J자 모양입니다. J자를 반대로 하면 J자가 되는데요. 그 얘기는 뭐냐? 한남 뉴타운과 용산 미군기지 최고 상업 업무 주거 복합시설로 개발될 예정이고요. 이 지역 자체가 개발이 되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바로 동부이촌동의 신동하나, 한강맨션, 각종 리모델링 사업들, 또 바로 옆쪽에 국제업무단지, 서부이촌동, 현대차 부지와 산호아파트, 또 한강대로변의 메인스트리트라고 할 수 있는 도시환경 정비 사업들, 용산 북측 1구역과 2구역, 또 삼각지 역세권역의 남영역세권, 바로 옆쪽으로는 효창공원 역세권이 있습니다. 이 지역은 위쪽으로는 6구역까지 지금 어느 정도 개발이 완료된 상황이고요. 주변 지역 원효로 1가부터 용문동 원효로 3, 4가 라인은 향후에 국제업무단지 개발될 시에는 가장 큰 수혜, 호재를 얻으면서 언제든 다시 개발이 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는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위쪽으로 올라가시면 바로 서울역 북부 역세권 개발 사업과 서계청파동 라인, 원효 후암동 특별계획구역이 자리매김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정말 포도줄기처럼 한남 뉴타운, 동부이촌동, 국제업무단지와 용산 역세권, 또 삼각지 캠프긴 부지와 서울역 역세권역이 아우르는 다양한 개발 사업들이 앞으로 내년 2020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해서 앞으로 5년에서 길게 잡아 10년까지 용산 민족공원 개장과 발 맞추어서 주거, 재건축, 또 도시환경 정비 사업, 도시개발 사업 등 다양한 개발 사업들이 앞으로 이루어질 예정이기 때문에 한남동이나 동부이촌동 또 용산 한강 대로변뿐만 아니고요. 이 서부역을 경부선 라인을 중심으로 한 서치편 라인 또한 앞으로 개발의 압력과 그런 개발의 기대감으로 인한 지가 상승과 앞으로 큰 시세 차익을 얻어갈 수 있는 지역으로 변화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용산 개발이 본격화되기를 정말 많은 분들이 오랜 시간 기다려 주셨을 거예요. 이제 그 기다림이 빛을 볼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바로 내년이면 2020년부터 용산 개발이 본격화된다고 하는데요. 자, 오늘은 용산 지역 안에서도 한남 뉴타운 그리고 제2의 한남 뉴타운이 될 지역들 같이 각각의 지역들의 투자 포인트도 정리를 해주실까요? 네, 맞습니다. 용산권 투자를 머뭇거리시는 분들 세 가지 이유로 머뭇거리십니다. 첫 번째로 용산 개발 10년이 됐는데 언제 개발되냐 말씀하시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내년서부터 본격적인 사업을 앞두고 있다. 어디를 중심으로? 한남 뉴타운을. 두 번째, 시세가 많이 올랐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다른 지역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큰 개발 호재가 있기 때문에 시세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되고 있지만 앞으로 착공과 완공까지 2단계, 3단계 상승 구간이 남아 있고요. 세 번째, 개발이 안 될 지역들, 개발이 확정되지 않은 지역들은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들이 많으신데요. 용산권역은 한남 뉴타운을 중심으로 한 다양한 개발 사업들이 앞으로 5년, 10년 동안 이어지기 때문에 아직 개발계획 확정이 안 된 지역 또한 개발의 압력이 커짐으로 해서 시세 차익과 개발 가치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거기에 따라서 포인트를 세 가지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남 뉴타운 3구역을 대장으로 동부이촌동과 한강대로의 개발의 가속도가 붙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현재 가장 저평가되어 있는 지역이 어디냐? 바로 경부선 라인입니다. 용산역, 남영 역세권, 서울 역세권역이 될 수 있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경부선 라인의 서측편이 바로 향후 제2의 한남 뉴타운과 같은 재개발 사업을 해서 주거 중심의 대규모 브랜드 대단지, 아파트 단지로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이 커져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떻게 투자 방향을 잡으셔야 될지, 서울 역세권은 서계특별계획구역과 청파동 라인이 자리를 하고 있고요. 남영 역세권 주변 지역으로는 원효로 일가 라인이 가장 투자 가치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특히 용산 역세권역은 국제업무단지, 앞으로 2, 3년 후에 개발될 수 있는 국제업무단지의 배후 주거지가 어디냐? 바로 원효로 라인과 용문동 라인입니다. 이 지역 자체가 한남 뉴타운이나 동부이촌동이나 한강 대로변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저평가돼 있고요. 또 아직까지는 2억 전후의 금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소액으로 접근할 수 있는 투자처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개발 이슈가 다시 크게 나온다고 했을 때는 단기적인 시세 차익뿐만 아니고 정말 개발이 됐을 때는 개발 가치에 따른 시세 차익, 즉 단기적인 시세 차익, 또 개발 가치까지 모두 얻어갈 수 있는 지역으로서 굉장히 용산 투자를 계획하시는 분들이 집중적으로 공략해야 될 지역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부동산 이슈 진단 시간 함께 했습니다. 뜨거워지고 있는 용산 지역, 아직은 기회가 남아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용산 전문가와 상담 받아보시고 여러분들 미래 가치를 품은 지역을 선점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어지는 부동산 정보 체크 시간에도 미래 가치 품은 지역들을 주목을 해주신다고 합니다. 오늘 각각 어느 지역 준비하셨을까요? 네, 말씀드린 것처럼 경부선 라인 중에서 가장 주목해야 될 지역이 있죠. 바로 서울역 역세권 개발 사업에 가장 큰 수혜를 얻을 수 있는 서계동 특별계획구역 내에 있는 매물 먼저 가보실 거고요. 두 번째 가실 지역은 도심권을 대표하는 지역입니다. 본 지역 또한 향후 역세권 개발이 가능한 지역으로서 투자 가치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지역 가보겠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로 용산구 떠나볼 거고요. 또 개발 가치 품고 있는 지역인 마포구에서 각각 준비해 주셨다고 합니다. 첫 번째 지역 우선 살펴보시죠. 부동산 정보체크 박일권 대표와 첫 번째로 떠나볼 곳 바로 서울시 용산구 서계동입니다. 1호선과 4호선, 경의중앙선과 공항철도까지 지나는 서울역 주변에서 살필 거고요. 자, 추천해 주시는 유형은 원룸 구조의 다세대 주택이네요. 자, 시세 살펴보시죠. 약 3억 3천만 원에서 3억 5천만 원까지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대표님과 용산에서 시작을 해볼 텐데요. 자, 저희가 오늘 살펴볼 서계동 지역. 일단 노선이 굉장히 많아서 편리할 것 같은데 교통 비롯한 입지 살펴주실까요? 네, 서울역 북부 역세권 개발 사업과 서울역 통합 개발에 가장 큰 수혜를 얻는 지역이 바로 용산구 서계동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로 서울역이 있고요. 북부 역세권 개발 사업 또 통합 개발에 따른 경부선 라인 지하가 됐을 때는 가장 큰 수혜를 얻는 지역이 서계동 라인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특히 서계동 같은 경우는 서울 역세권 개발이 되면 일반적인 그런 아파트 단지로 개발되는 것이 아니고요. 주상복합, 초고층 랜드마크로 개발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가치가 굉장히 커져갈 수 있는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향후 지금도 4-5개의 전철, 기차 노선이 다니고 있지만 향후 GTX 노선이라든지 신안산선이 개통됐을 때는 무려 10개 가까운 완벽한 전철 교통망으로서의 가치와 또 투자 가치, 개발 가치가 굉장히 높아질 수밖에 없는 탁월한 입지를 갖추고 있고요. 특히 본 지역은 매물 자체에 거의 없는 지역으로서 희소 가치가 나날이 높아가고 있는 탁월한 입지를 갖추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서울역 역세권은요, 교통은 두말할 필요도 없겠고요. 이 서울역 북부 역세권 개발 소식이라던가 서계동 자체의 개발 호재들도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서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릴까요? 네, 용산권역의 3대 개발축 아시죠? 서울 역세권, 또 국제업무단지, 용산 민족공원을 들 수 있겠는데요. 본 이 서울역 역세권역은 향후 북부 역세권 개발 사업과 남부 역세권 또 경부선 라인의 지하 사업과
각종 재개발, 재건축 사업의 수혜를 앞으로 꾸준히 얻어갈 수 있는 용산뿐만 아니라 도심권을 대표하는 랜드마크로 개발될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특이할 점은 본 지역 아파트 단지로 개발되는 것이 아니고요. 이미지에서 보시는 것처럼 오피스, 레지던스, 컨벤션 센터 등 상업 업무 시설로 개발이 되기 때문에 주변 지역의 아파트, 주택 가격, 특히 재개발 확정 지역이나 지분의 시세를 크게 올릴 수 있는 큰 호재를 갖추고 있고요. 서울역 앞으로 통합 개발이 됐을 시에는 서울 도심권을 대표하는 랜드마크로서 개발이 되는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GTX A 노선 착공에 들어갔고요. 서울역 펜션호 공사에 들어갔습니다. B 노선 또 신안산선 또한 개통될 예정이기 때문에 향후 도심권을 대표하는 상업 업무시설을 같이 또 아래로 내려가시면 미국 뉴욕에 있는 센트럴파크와 비견되는 용산 국제업무단지, 용산 민족공원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호재들을 갖추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호재들이 바로 내년이면 본격화되기 때문에 우리가 더 빠르게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이곳의 원룸 부동산은 최근에 소형 주택이 더욱더 인기라서 이 시소성이 돋보일 것 같은데 가격 궁금하고요. 또 저희가 어떤 전략으로 접근을 해야 할지 함께 부탁드릴까요? 네, 서울 역세권역에 있는 서계동은 시장 조사를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매물 자체 거의 없는 지역입니다. 특히 소액 투자할 수 있는 매물 자체는 아예 없는데요. 오늘 어렵게 소개를 시켜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룸형 구조로 되어 있고요. 매매가는 약 3억 3천에서 약 3억 5천대의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다. 특히 전세가는 약 1억 3천 플러스 마이너스. 그래서 전세를 안고 투자하실 때는 1억대 초중반의 금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겠고요. 특히 전세뿐만 아니라 월세 수요도 굉장히 많이 수요가 늘어나는 지역이기 때문에 임대 걱정, 공실 걱정 하실 필요가 전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계동의 투자 전략, 서울 역세권 개발에 가장 큰 수혜를 얻는 지역이고요. 용산 민족공원, 북부 그 민족공원 또한 도보로 한 15분 정도면 이용할 수 있겠고요. GTX AB 노선과 신안산선 개통으로과 한화그룹의 타운화 사업들, 서계 청파 특별기획구역 개발 예정지로서의 가치가 지금도 높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높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앞으로 투자 가치는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는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용산구 서계동에서 찾기 힘든 부동산으로 오늘 선별해 오셨다고 합니다. 원룸 만나봤고요. 다음 정보도 만나볼게요. 부동산 정보체크 박일권 대표와 두 번째로 주목할 곳 바로 서울시 마포구 노고산동인데요. 저희 2호선 이대역 그리고 신촌역 주변에서 투룸 구조의 다세대 주택을 찾아보겠습니다. 자, 시세는 약 3억 1천만 원에서 3억 3천만 원까지 예상되네요. 자, 풍부한 상권, 재개발과 뉴타운의 수혜지가 키워드가 될 것 같은데 입지 빠르게 만나보죠. 네, 최근에 마용성 중에서 가장 30대가 투자를 많이 하고 거주를 원하는 지역이 바로 마포입니다. 왜 그럴까요? 입지에서 보시는 것처럼 지하철 2호선 라인입니다. 서울에서 유일한 순환선이고요. 지하철 역세권이 가장 중요한 노선이다. 특히 이대와 신촌 역세권, 더블 역세권역을 도보로 5분 안에 다 이용할 수 있는 탁월한 입지를 갖추고 있고요. 상업 업무시설들이 전면 좌측편에 포진돼 있다고 하면 바로 우측편과 상단부 쪽으로는 재개발, 아현 뉴타운, 북아현 뉴타운이 개발됨으로 해서 도심권에서 가장 높은 아파트 가격대가 형성되고 있다. 그 얘기는 그만큼 집가와 집값 상승폭이 빨라지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앞으로의 투자 가치, 개발 가치 수익을 크게 얻어갈 수 있는 탁월한 입지를 갖추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30대 젊은 분들이 가장 주목하는 지역이 지금 저희가 만나보는 마포구 노고산동이라고 합니다. 저희 그럼 가까이 아현 뉴타운 소식과 함께 어떤 이유들로 이렇게 주목을 받는지 한번 개발 호재 통해 만나볼까요? 네, 맞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넓은 지역, 거의 2호선 라인 중에 거의 대부분 지역이 아현 뉴타운으로서 신축 대단지 브랜드 아파트로 바뀌고 있고요. 북아현 뉴타운 개발 사업에 대한 소재들 또한 한강변의 가치를 또 품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다양한 문화시설, 한강변의 가치로 인한 프리미엄이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이런 프리미엄을 안고 과연 가격 어느 정도인지 궁금합니다. 이곳에서 저희가 투룸 다세대 주택을 만나본다면 시세 어느 정도일까요? 네, 마포권역이 거의 다 다세대 주택,
저층의 다세대 주택이나 최근 개발이 되고 있는 뉴타운 지역의 고급 아파트들 아니면 원룸 오피스텔밖에 없는데요. 본 주택은 투룸형 구조입니다. 고급 주상복합내에 있는 주택으로서 매매가도 상당히 경쟁력이 있습니다. 매매가 3억대 중반, 즉 3억 4천에서 5천대 형성돼 있고요. 임대가는 약 3억 플러스 마이너스. 그래서 전세를 안고 투자하셨을 때는 정말 3, 4천만 원이라는 소액 투자가 가능하시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특히 월세 수익도 워낙 잘 받을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보증금 3천에 월세 120만 원 이상 받을 수 있고요. 본 주택 또한 임대 조건부 잔금, 임차인이 입주하신 후에 잔금하시기 때문에 임대 걱정, 공실 걱정하실 필요가 전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입지에 설명드린 것처럼 도심권과 여의도권역 또 마포 중심 상업지의 더블 역세권으로서 높은 개발 가치를 갖추고 있고요. 신촌 대로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방감 또 높은 임차 수요, 개발 가치에 따른 희소 가치를 얻어갈 수 있겠고요. 3, 4천만 원이라는 소액 투자, 월세 수익형 부동산을 활용할 때는 거의 두 자릿수 가까운 안정적 높은 임대 수익률을 얻어갈 수 있기 때문에 공실 걱정, 임대 걱정하실 필요 없고요. 안정적인 높은 임대 수익률과 희소 가치에 따른 시세 차익까지 얻어갈 수 있는 그런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수익 창출 기대해 보셔도 좋을 마포구 노구산동의 투룸 만나봤고요. 자, 그리고 박일권 대표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용산 관련된 세미나를 준비해 주셨다고 합니다. 용산 핵심 개발 지역 소액 투자를 주제로 1:1 무료 상담을 진행되는데요. 빠르게 예약하셔야 되니까 02-3153-2668번으로 연락 주시고 용산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함께해 주신 박일권 대표님과는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대표님과 함께한 정보는 네이버 TV의 센TV 부동산 사람들에서 다시 한번 시청이 가능하고요. 박일권 대표님의 부동산 정보들 정리해드릴게요. 부동산 올인원 분야별 시장 동향 안내입니다. 대출 관련 기준금리 동향 소식입니다. 10월 16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 1.5%에서 연 1.25%로 0.25%포인트 인하했습니다. 또한 은행연합회는 9월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가 1.57%로 전월 대비 0.05%포인트 상승했다고 밝혔습니다. 10월 전국 주택사업 경기 실사지수는 83.5로 전월 대비 21.8포인트 상승했습니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조정안 발표로 급격히 위축됐던 서울 등 일부 지역에서 주택 경기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형성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부동산 올인원 시청자 참여 방법입니다. 023153-2668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013-3366-0110번으로 여러분 상담 원하시는 내용을 문자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방송이 끝난 후에는 서울경제TV 홈페이지와 네이버 TV에 센TV 부동산 사람들을 통해 시청자 참여가 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은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희 방송에서 여러분들께 제공해드린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자, 방송 보시다가 궁금증 생기시는 분들 주저하지 마시고 아래 전화번호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랄게요. 서울지역번호 02-3153-2668번 활짝 열려 있고요. 또 무료 문자번호 013-3366-0110번까지 메모해 놓으셨다가 문자도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모셔볼 분은요. 여러분들께
여러분께 돈 되는 부동산 정보 언제나 가져와 주시는 분이십니다. 도심재생연구소에서 최한희 팀장님 나와주셨네요. 어서 오시죠.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저희가 주목할 만한 지역에서 가져오신 것 같은데 네. 간단히 포인트 짚어주시죠. 네, 일단 오늘은 충무로 5가랑 그리고 논현동을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충무로 5가는 정말 주변이 상업지역으로 삥 둘러싸여 있어서 굉장히 계속되는 호재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주하시려고 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은 동네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논현동은 살기가 너무나 좋죠. 강남권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살아가시는데도 불편함이 없으시고 투자를 하셔도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는 동네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잘 소개해 드릴 테니까요. 많은 도움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네, 좋습니다. 상업지역으로 둘러싸여 있는 데다가 살기 좋은 두 지역 오늘 준비해 주셨다고 하는데 첫 번째 정보 우선 공개합니다. 자, 부동산 정보 체크 오늘 최한희 팀장과 첫 번째로 확인할 곳 서울시 중구 충무로 5가입니다. 2호선과 5호선을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을지로 4가역 주변에서 저희 투룸 구조의 오피스텔을 찾아볼 텐데요. 자, 오피스텔의 시세는 약 2억 8,800만 원에서 2억 9천만 원까지 예상되네요. 자, 을지로 4가역 쪽이면 서울의 중심이기도 하지만 지속적으로 대기업들이 입주를 하고 또 입주가 이미 되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오피스텔 많은 분들이 좀 찾으실 것 같은데요. 입지 먼저 따져볼까요? 네, 맞습니다. 많은 분들이 또 이런 오피스텔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는 분들이 많으세요. 일단 입지를 좀 살펴드리면 서울의 중심 중구입니다. 그래서 금싸라기 땅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많은 분들 요즘에 승용차도 가지고 다니시지만 지하철, 버스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대중교통이 얼마나 편한지도 한번 체크를 해보셔야 됩니다. 일단 지하철로 살펴드리면 2호선, 5호선 함께 다니는 을지로 4가역 이용하실 수가 있겠고요. 또 2, 4, 5호선 환승할 수 있는 동대문 역사문화공원역에서도 도보권 안에 있기 때문에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3호선 충무로역도 가깝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지하철 노선만 따져봐도 2호선, 3호선, 4호선, 5호선을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는 굉장히 대중교통으로는 편리한 위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 남산 1호 터널을 이용해서 강남권의 진출입이 굉장히 편한데요. 요즘에 우리가 집을 볼 때 강남권과 얼마나 가깝느냐에 따라서 집값이 또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강남권과의 진출입이 매우 가깝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도 굉장히 호재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변에 이제 편의시설들을 좀 살펴드리면요. 내가 직접적으로 살아갔을 때 도움을 좀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신세계백화점, 롯데백화점 가깝게 있고요. 또 중구청도 가깝게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 백병원 걸어갈 수 있는 거리에 있기 때문에 좀 안정감 있고 안전하다라는 느낌이 드실 테고 또 지하상가 제가 한번 걸어가 봤는데 편의시설 너무너무 잘 되어 있어서 굳이 백화점까지 나가지 않아도 그 지하상가에서 모든 것을 끝낼 수 있을 정도로 편리하게 잘 갖추어져 있다라는 것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서울의 중심이지만 내가 숨이 트일 만한 공간들이 아주 잘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일단 남산 가깝게 위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동대문 성곽길 한 바퀴 쭉 둘러보시면 너무 좋다라는 느낌 받으실 테고 그리고 남산 한옥마을 안 가보신 분들 있으시겠지만 서울 안에 이런 곳이 있어라고 생각할 만큼 너무너무 잘 해놨습니다. 이런 곳을 내가 굳이 일부러 멀리 가지 않아도 집 앞에서 누릴 수 있다라는 큰 장점이 있는 곳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아까 처음에 말씀을 드렸지만 명동 가깝죠. 남대문 가깝죠. 동대문 가깝죠. 중간중간 대기업 잘 들어와 있죠. 아까 큰 건물도 들어와있다고 하는데 점점 더 큰 건물이 생기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일을 하시는 모든 분들이 직주 수요에 이제 내가 잠재적인 수요층이라고 봤을 때 수요층은 계속적으로 두터워지고 계속적으로 늘어나는 동네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점점 수요가 몰릴 수밖에 없는 지역입니다. 또 이 박원순 시장이 추진하는 세운 재정비 촉진지구 내에 들어가 있는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더 대세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대세가 될 수 있는 개발 호재 좀 전해주시죠. 네, 말씀을 해주셨지만 많은 분들이 이곳에 좀 중심으로 보시는 분들은 세운 재정비 촉진지구 사업을 안 들어보신 분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세운 재정비 촉진지구 사업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세운 재정비 촉진지구 사업은
서울을 이제 대표할 만한 관광 명소로 만들자라는 계획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의 중심에 40만 평 규모로 굉장히 큰 평수로 많은 분들이 와서 즐기고 놀고 보고 일하고 이런 곳이 다 행해지는 곳을 만들자라는 계획하에 시작을 했는데요. 중간중간에 멈췄다가 시작했다가 조금 말도 많고 탈도 많았고요. 지금 상황을 좀 말씀드리자면 분리 개발 방식으로 단계적으로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세운상가부터 진양상가에 이르는 총 7개 상가군 하나하나씩 변화가 되고 있는데요. 지금도 이곳에 7천여 개의 산업체 들어가 있고요. 일을 하시는 분만 2만여 명이 넘기 때문에 그 기술자들의 직주 수요 근접한 이제 잠재적 수요층만 받아도 굉장히 수요층은 두텁다라고 할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역세권 종합발전 계획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2호선, 3호선, 4호선, 5호선까지 가까운 지역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또 하나 가까운 지역이 6호선을 이용할 수 있는 신당역입니다. 신당역 요즘에 나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굉장히 많이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저도 공연 보러 갔을 때 아니면 떡볶이를 먹으러 갔을 때 한번 보면 와, 한두 달 사이에 이곳이 이렇게 많이 바뀌었구나라고 생각할 정도로 굉장히 많이 변화가 되고 있는데요. 역세권을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굉장히 살기 좋은 동네, 깨끗한 동네로 탈바꿈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소개해드린 지역과 또 이 신당역도 가깝기 때문에 이 신당역이 더욱더 살기가 좋아지면 당연히 집가가 오르게 되겠고 집가가 오르면 가까운 동네까지 분명히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 사업도 굉장히 좋은 사업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동대문 역사문화공간 복합 개발 소식인데요. 지금도 거의 많이 개발이 되었죠. 예전과 비교하자면 정말 다른 세상이 된 것 같이 많이 변화가 됐는데요. 지금 뭐 DDP라고 해서 거기서 패션쇼도 열리고 많은 것들을 팔고 사고 하는 곳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도 계속적으로 활성화가 되는 곳이었지만 지금 나가보면 뭐 연인이나 친구나 가족 단위로 와서 쉴 공간들도 굉장히 많이 늘어났고요. 거기에서 머물면서 즐길 공간들도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유동인구 자체가 더욱더 많아지고 있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동대문 역사문화공원 쪽 놀러가 보시면 느끼시겠지만 정말 많은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가까이에 신당역 쪽에 호재까지 받아볼 수가 있겠고 또 쿼트러플 역세권인 투룸 오피스를 저희가 살펴보고 있잖아요. 이곳의 수요가 이렇게 늘어나게 된다면 가격적인 부분이 궁금해지는데 어느 정도 매매가 형성돼 있을까요? 네, 일단 매매가는 2억 한 8천만 원에서 한 3억 정도 예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변 시세 대비해서는 굉장히 합리적인 금액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전세는 약 2억 4천에서 한 2억 7천 정도 예상이 됩니다. 이에 따른 전세 실투자는 소액 투자 가능하신데요. 한 3천에서 5천만 원 정도 예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월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월세는 한 2천에서 3천에 월 110에서 130만 원 정도 예상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에 따른 월세 시 실투자금은 한 8천만 원에서 1억 정도 예상되는 지역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네, 중구 충무로 오가에서 함께하고 있고요. 주변 시세와 비교해서 좀 저렴한 오피스텔로 찾아오셨다고 합니다. 궁금증 있으신 분들은 02-3153-2668번 아래 전화번호 이용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렇게 최적의 교통 입지 하나로도 투자 가치는 이미 증명이 된 셈인데 개발 호재도 워낙 많기 때문에 저희가 전략을 세워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중구 충무로 오가 어떻게 접근해 볼까요? 네, 일단 충무로 오가를 보실 때는 물론 개발 호재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지만 내가 투자하려는 그 매물 주위에 어떤 호재들이 일어나 있는지 확인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개발 호재들이 내가 투자했을 때 이 매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좀 계획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투자를 하시는 게 더 안전하게 투자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그 지역의 수요층에 맞는 매물인지를 꼭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지금 소개해드리는 이 충무로 쪽 같은 경우에는 젊은 수요층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최신 인테리어로 잘 들어와 있는지 하나하나 꼼꼼히 따져보시고요. 또 처음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관리업체의 선정 여부도 꼭 선택을 한번 해보셔야지 내가 하나하나 신경 쓰지 않아도 그 관리업체가 하나하나 손발이 되어드려서 편안하게 관리를 해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풀옵션 여부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요즘에는 거의 뭐 풀옵션이 많이 들어가 있지만 특히 이 종로, 충무로 쪽 같은 경우에는 1인 가구가 66% 이상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의 눈
눈높이에 맞추려면 하나하나 요즘 최신식의 풀옵션이 잘 들어가 있는지도 확인을 해보시고 현명한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네, 매수를 하시려면은 정말 체크해야 할 사항이 많으니까 꼭 저희 전문가분들과 함께 상담 나눠보시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중구 충무로 5가에서 오피스를 만나봤고요. 다음 지역도 살펴보시죠. 부동산 정보체크 최한희 팀장과 이번에는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으로 떠납니다. 7호선 논현역 그리고 9호선 신논현역 근처에서 투룸 구조의 다세대 주택을 찾아볼 텐데요. 시세는 약 4억 3,500만 원에서 4억 5천만 원까지 예상되네요. 강남 불패라는 말처럼 서울 부동산 시장에서 빼놓고 말할 수가 없는 지역이죠. 저희는 강남 중에서도 강남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논현동에서 함께하네요. 네, 맞습니다. 일단 말씀을 해주셨는데 강남 불패라는 말이 있는 것은 많은 분들이 강남에 투자를 했을 때 또 강남에 살았을 때 그만큼의 좋은 점을 많이 느끼셨기 때문인데요. 일단 교통적으로도 굉장히 훌륭한 입지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지하철로는 7호선 논현역에서 한 도보 5분권 이내 정도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 9호선 신논현역에서도 한 5분권 이내이기 때문에 정말 강남의 중심 쪽에 있는 지역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너무너무 좋은 것이 강남대로 나가신 분들 한번 아실 거예요. 정말 버스가 많습니다. 140여 개의 버스가 오가기 때문에 서울 전 지역 거의 다 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서울을 잠깐 벗어나도 한 번에 갈 수 있는 버스들이 많다는 거. 직접 살아보시면 너무 큰 장점이다라고 느끼실 거고요. 중간중간에 이제 강남대로나 올림픽대로 경부 고속도로로 바로바로 진입할 수 있는 길이 있기 때문에 외곽 또 아니면 멀리 좀 나가실 때도 자가용을 이용해서 빨리빨리 빠질 수 있다라는 것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직접적으로 살아가실 때 강남역 하나만 있다라고 해도 정말 편리하게 살아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강남역은 정말 사람이 치일 정도로 맛있는 것도 많이 팔고 직접적으로 살아가실 때 쇼핑도 할 수 있고 내가 영화도 볼 수 있고 또 병원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진짜 하루하루 정말 내가 편한 곳에서 살고 있고 라고 느끼면서 살아볼 수 있는 지역이 바로 이 지역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테헤란로를 끼고 있습니다. 테헤란로랑 굉장히 가깝잖아요. 거의 한 정거장밖에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걸어서도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테헤란로는 정말 빼곡하게 건물들이 많고 그 안에는 타 직장인들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빽빽히 직장인들이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것은 그 직장인들의 직주 수요, 잠재적인 수요층들이 다 거기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기 때문에 직장인들 요즘에 워라밸이라고 해서 삶과 일의 균형을 맞추려고 멀리 출퇴근하기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직주 근접에 깨끗한 집을 찾아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잠재적인 수요층이라고 봤을 때 굉장히 수요층이 늘어나고 있는 곳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강남이라서 무조건 다 좋다라는 뜻이 아니라 강남 안에서도 우리가 입지를 따져볼 필요가 있는데 강남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논현동에서 우리가 받아볼 수 있는 입지적인 매력들을 살펴봤습니다. 입지에서 살기 좋은 부분을 체크를 해봤으니까 이제 호재에서 어떤 부분을 주목을 해보면 좋을지 정리해보죠. 네, 일단 강남에서도 가장 큰 사업이 이제 많이들 들어보셨을 국제교류 복합지구 사업입니다. 많은 분들이 상담을 하실 때도 이 사업은 도대체 언제 끝나나요? 언제 시작하나요? 이런 말들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지금 시작이 됐죠. 시작이 되어서 이제 조금씩 발전이 되고 있는데 이 사업은 이제 국제 업무나 전시, 컨벤션 이런 마이스 산업을 성장시키는 것을 목표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의 개발 중에 핵심 사업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는 어떤 것이 들어가냐면 35,000석 규모의 야구장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숙박시설은 900실이 들어가고요. 일단 수영장도 들어가고 식음료 시설도 들어가고 우리가 공연을 관람할 수 있는 공연장 시설도 들어갑니다. 그렇게 된다면 지금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그곳을 일부러 찾아가는 곳이 되겠고 일부러 찾아간다라는 것은 유동인구 자체가 점점 늘어난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이곳은 활성화가 계속적으로 진행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곳을 국제 비즈니스 교류
교류의 핵심 공간으로 만들겠다라는 계획이 있습니다. 또한 그곳에 이제 가장 큰 계획이 현대 자동차 그룹이 들어갑니다.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 GBC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최고 105층으로 들어간다라고 해요. 그러면 1층부터 105층까지 그 층마다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채워지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정말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그쪽에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러면 이런 어마어마한 잠재적인 수요층이 지금 소개해드린 이 지역에 그대로 흡수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기 때문에 이 국제교류 복합지구 사업은 굉장히 큰 사업이고 나중에 파급 효과까지 굉장히 많이 날 사업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거랑 연결해서 또 설명을 드리면 영동대로 복합 개발 소식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동대로 지하 공간이 복합 개발이 된다라는 거 많이들 알고 계신 텐데, 이 복합 개발이 되면서 주변에 엄청난 파급 효과를 줄 것이다라고 미리미리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삼성역 사거리를 시작으로 코엑스 사거리까지 이어지는 규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하 6층으로 개발이 됩니다. 여기에는 어떤 것들이 들어가게 되냐면 철도 통합 역사 들어갑니다. 그리고 버스 환승센터, 그리고 공항 터미널도 들어가고요. 많은 분들이 이용하시니까 당연히 주차장 들어가게 되겠고, 시민 편의 공간 하나하나씩 굉장히 계획이 많더라고요. 잘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상업시설도 하나하나씩 다 들어올 예정이기 때문에 저는 이것이 생기게 된다면 하루 유동인구가 60만 명이 넘는다라고 하니까 정말 철도, 지하철, 버스 노선이 한 번에 모인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이렇게 된다면 대중교통의 중심지가 되잖아요. 그러면 각 지역에 있는 분들이 대중교통을 그쪽에서 한 번에 타려고 몰리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정말 각 지역의 인구들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 계획이 바로 이 사업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9호선의 활성화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호선은 많은 분들이 황금노선이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요. 9호선이 지나가는 곳에, 9호선에 서는 곳에 지가가 굉장히 많이 오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평균 지가가 굉장히 빨리빨리 오르는 지역이 바로 9호선이 지나가는 지역이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황금노선이다라고 하는데요. 그 9호선이 지나간다라는 것만 해도 굉장히 큰 호재인데, 이것이 계속적으로 좋아지고 있고, 그리고 특히 급행노선 같은 경우에는 많은 분들이 더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논현역 일대는, 지금 소개해드리는 지역이 신논현역 일대잖아요. 이 일대는 여의도나 사실 김포공항은 급행 노선을 타고 한 번에 이동이 빠르게 되기 때문에 이 지역에 사시는 분들의 수요도 좀 끌어올 수 있는 지역이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스케일 역시 남다른 것 같습니다. 강남 최대의 개발 사업인 국제교류 복합지구, 이 사업이 본격 시작이 됐고요. 또 현대자동차 GBC 초고층 빌딩까지 조성이 되니까 그만큼 대형 수요, 그리고 고급 수요가 몰려드는 지역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많은 자랑거리를 듣고 나니까 걱정되는 게 가격이에요. 자, 강남구 논현동에서 투룸 다세대 주택 기준으로 시세 어느 정도일까요? 네, 일단 굉장히 주변 시세에 비해서는 좋게 나왔다라고 먼저 자랑처럼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매매가 한 4억 3,500만 원에서 4억 5천만 원 정도 예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세를 말씀드리면요. 전세는 한 3억 1천만 원에서 3억 5천만 원 예상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에 따른 실투자 금액은 한 1억 원에서 1억 2천만 원 예상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월세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월세는 3천에 월 120에서 140만 원 정도인데요. 월세가 굉장히 잘 나오는 동네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대출은 신용도에 따라서 조금씩은 다를 수 있습니다. 한 2억 2천에서 2억 4천만 원 정도 예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에 따른 실투자 금액은 2억 1,500만 원에서 2억 3천만 원 예상되는 매물 소개해드렸습니다. 네, 좋습니다. 종합 선물 세트 같은 그런 부동산 정보였습니다. 실거주와 호재의 만족도, 그리고 또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강남구 논현동에서 투룸으로 만나봤고요. 자, 그리고 최한희 팀장님과 함께 무료로 1:1 상담 받을 수 있는 자리 아래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부동산 투자에 관한 모든 것 여러분들께 알려드린다고 하니까요. 부동산 투자에 고민 있으신 분들 직접 참석을 하셔서 궁금증 해결해 가시면 좋을 것 같네요. 02-3153-2668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겠고요. 오늘 이 시간 함께해 주신 최한희 팀장님과는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맞습니다.
자, 오늘 함께한 정보는 네이버 TV, SNTV 부동산 사람들에서 다시 한번 시청이 가능하고요. 최한희 팀장님의 부동산 정보 정리해드릴게요. 저희 방송에서 여러분들께 제공해드린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보신 방송은 서울경제TV 홈페이지 그리고 네이버 TV의 SNTV 부동산 사람들에서 다시 한번 확인이 가능합니다. 또 방송 끝난 이후에도 여러분들 상담 가능하니까요. 부동산 관련된 궁금증은 02-3153-2668번으로 많은 전화 주시고 또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까지 계속해서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올인원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